네, 안녕하세요. 공간을 디자인하는 남자 공디남 김공장장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통해서 공간을 꾸미는 일을 하고 있고요. 셀프 인테리어 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는데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해보고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같이 이제 공간도 꾸며보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블로그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했는데, 아무래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랑 글 이런 거에 대한 한계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인테리어 영상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아직 시공이나 이런 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사실 시공 쪽은 조금 많이 초보자지만 그래도 4년 정도 하면서 제가 느꼈던 팁들, 그리고 초보자 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도움되는 것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아무래도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저의 목적은 좀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싶고요. 지금 여기는 제가 만든 스튜디오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 생각들을 많이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페인트 칠을 할 수 있고 도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도배예요. 사실 페인트 칠도 있고 도배 작업도 있지만 사실 도배가 되게 어려워요. 초보자들이 하시기에는. 왜냐면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칠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도배는 천장부터 다 붙여 나가야 되는 거고, 풀도 매겨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도 도배를 전문적으로 배워본 게 아니라 정말 셀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 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엉성할 수도 있고, 하지만 초보자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도배 해볼까요? 이제 벽지 종류를 설명해 드리면, 벽지 같은 경우에는 합재 벽지랑 실크 벽지가 있어요. 이 두 벽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합재 벽지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오염이 되어 있을 때 닦거나 청소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반면에 실크 벽지 같은 경우에는 합재 벽지 위에 PVC 코팅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염이 되어 있을 때 물걸레나 이런 걸로 청소하기가 조금 편해요. 얘기만 들어보면 실크 벽지가 좋잖아요. 사실 실크 벽지가 좋은 면이 좀 있지만 그래도 초보자가 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시공 방법도 합재 벽지가 실크 벽지에 비해 간단하기 때문에 합재 벽지 시공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실크 벽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보이는 벽들 있죠. 벽에다가 도배지를 칠하기 전에 부직포 초배지라고, 실크 벽지는 맞닿아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각이 틀어지거나 그게 각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하시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도 합재 벽지를 할 거고요. 분명히 완성도 측면에서는 실크 벽지가 더 완성도가 높지만, 그래도 합재 벽지도 저는 완성도가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 난이도를 생각을 해서 전 합재 벽지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필요한 벽지, 이건 합지예요. 광폭, 폭력, 소폭이 있고요. 광폭. 그래서 이 넓은 합지, 종이로 된 벽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풀솔이에요. 벽지에다 이제 풀칠을 해야 되니까 그때 쓰이는 풀솔, 그리고 정배솔이라고 10,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정배솔이 뭐냐면 벽지 펴줄 때 그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이거는 헤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실은 플라스틱 헤라를 많이 써요. 그리고 헤라도, 도배용 헤라는 이렇게 칼이랑 이렇게 플라스틱 헤라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갖고 있었던 실리콘 헤라 같은 경우에는 이음매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 있죠, 쭉쭉 밀어주는 역할을 할 때 참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칼, 도배지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 칼. 여기까지 설명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네발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마 일본 용어 같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지금 뒤에 보시면 저는 석고 이음새가 있으면
석고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판 한 판을 이어서 붙여서 이음매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메꿔줄 때, 메꿔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걸 네발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이음새 메꿈 테이프? 너무 어려운데. 이 네마리 같은 경우에는 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석고 사이에도 사용을 해도 되는데, 저는 핸디코트 퍼티 작업으로 이음새를 막아줬어요. 그래서 이 네마리는 천장에만 사용할 겁니다. 천장은 간격이 너무 많이 버려져 있기 때문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풀! 무겁다. 가루풀도 있고 좀 된 풀도 있어요. 이건 된 풀인데 속도에 세 덩이로 나뉜 것 같은데, 이 한 덩이 자체가 한 롤을 전체에 바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롤이면 제가 지금 이 광포갑지 기준으로 5평을 칠할 수 있어요. 준비물은 뭐 이 정도. 그리고 풀 그릇 있죠. 사실 대야 같은 걸로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인트 통에다가 하면 될 것 같아서 이 페인트 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준비물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좀 작업을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배를 시작해 볼 건데요. 도배지 바르기 전에는 시공해야 될 이 벽 이물질들을 제거해 주시고 충분히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이음매를 메꿔주는 테이프, 이 이음매 테이프를 가지고 천장에 있는 사이 이음새들을 다 덮어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음매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폭이 큰 것과 작은 폭이 겹쳐서 되어 있는데, 넓은 면이 작은 면을 덮어주게, 반대로 말하면 이 작은 면이 바깥 부분으로 가면 나중에 이 이음매 테이프가 마르면서 폭이 좁은 부분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음매 테이프를 붙였을 때 시공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서 말아서 가는 방향이 아니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끔. 그럼 이제 시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이 안 통한데. 이음새 테이프 작업 끝. 이제 틈새를 덮어주는 이음매 작업을 해줬으니까 이제 처음에 필요했던 게 바로 풀칠이에요. 풀칠. 우와. 뭐야, 6덩이구나. 총 풀은 6덩이가 있는데요, 이 한 포면 세로를 바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두 개가 한 롤을 바를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넣어줘야 돼요. 물을. 물 받아서 할 거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물을 5분의 1? 5분의 1 정도 일단 넣고요. 여기에 풀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열려있네? 와우. 냄새는 없는데? 무슨 냄새예요? 먹고 싶지 않은 냄새인 것 같아요. 오, 좋아.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계란 반죽 푸는 거 있죠, 그걸로 풀어주면 좋을 텐데 없네요. 사실 저는 이렇게 풀을 직접 만들어서 쓰는데,
요즘에는 풀칠이 되어 있는 벽지가 있어요. 그 벽지를 사용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냐면 비용적인 측면을 좀 고려했던 것 같아요. 풀칠이 된 벽지를 사신다고 하면 아마 인터넷으로 사셔야 될 거예요. 풀칠이 된 벽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이 돼요. 그러므로 뭐 작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칠이 된 걸로 사서 시공해도 되지만, 만약에 넓은 공간에다 이제 풀칠이 된 벽지를 시공을 하려고 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시는 거는 자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 드는 거는 풀칠되어 있는 걸 사고 싶네요. 좀 더 넣어주고. 자, 이제 다 되었습니다. 그 점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점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후루룩 이렇게 후루룩 떨어질, 이 정도 후루룩. 도배할 땐 최대한 바닥은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사이즈에 맞게 잘라주시면 되고, 재단을 해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cm 정도 여유를 뒀어요. 벽지가 한 10장 정도 필요한데 미리 재단을 해주고 풀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긴 방법으로. 이렇게 재단을 해줬는데, 자 이제 풀칠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 시공 방법은 이제 천장부터 시작을 해서 벽으로 해서 끝나야 되는데, 사실 제가 숙련된 기술자도 아니고 그 천장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원군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원군이 오기 전까지 벽을 먼저 시공을 하려고, 꼭 하실 때는 천장부터 먼저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풀칠을 해야 하는데, 오 풀이 무거워졌어. 그럼 뭐 풀 바를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특히 이 모서리 부분, 특히 모서리 부분을 잘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접는 방법이 있어요. 접는 이유는 뭐냐면, 이 풀이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접어주는 거예요. 그 벽지 같은 경우에는 숨을 죽여야 돼요. 벽지 같은 경우에는 맞접기라고 하는데, 한 3분의 2 지점? 네. 3분의 2 지점을 여기에 끝선을 잘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접어주고요. 한 3분의 2 지점까지 접어줬어요. 네, 또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네, 이렇게 접는 게 맞접기라고 하는데, 일단 맞접기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풀칠을 계속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벽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도배라고 하면 도배 사이트들 진짜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참고 다 되실 것 같은데, 제가 혹시나 몰라서 아래에 링크로 올려둘게요. 풀칠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발라놨던 게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아서 맨 처음에 발랐던 벽지부터 붙여보겠습니다. 합지 벽지 같은 경우에는 이음매를 겹쳐서 시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이음매 부분이 얇은 선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갈 방향, 미미선인가?
이게 하여튼 이 얇은 선이 계속 진행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진행 방향으로 향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직이 맞아야 돼요. 이 마무리선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일단 두 장을 붙였는데 일단 설명 다시 잘 해보겠습니다. 풀칠했던 걸 펼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흡지 같은 경우에는 이음매 부분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두께보다 조금 얇은 선이 있어요. 그래서 한 3mm 정도 되는데 이 3mm 정도를 겹쳐서 시공하면 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시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펼쳐주시고 잡을 때는 이렇게 말아서 잡아주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다 펼쳐졌으면 제일 중요한 선은 이 끝선을 보시고 각이 틀어지지 않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정비솔이 없을 때는 마른 걸레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정비솔이 있으니까 처음에 내려갈 때 가운데부터 쭉 내려가 줘요. 가운데부터 쭉 내려가 주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쓸어서 그리고 아까 이 접었던 부분을 다시 피기만 하면 돼서 되게 편해요. 그래서 가운데로 넣고 옆으로 쓸어주고 가운데로 넣고 그러니까 되게 공기 빼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벽지 남은 부분을 반듯하게 잘라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몰딩선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이 석고벽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3mm, 5mm 전용 그 자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서 그거에 대고 맞춰서 잘라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5mm 합판이 있어서 합판을 이용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그냥 5mm 정도, 3mm 정도 되는 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이 자를 딱 대어주시고 그냥 이 자에 맞춰서 쭉 잘라주시면 됩니다. 진짜 간단해. 그러면 이렇게 저기 안 잘렸네. 깔끔하게 재단이 됩니다. 네. 이 고무 헤라 아니면 뭐 걸레 이용해서 마무리 끝선만 정리 잘 해주시면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계속 반복 작업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 저는 한 6cm, 5cm 정도 여유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10cm를 여유분을 잘라줬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칼을 쓰다 보면 무뎌지니까요. 칼날 같은 거는 계속 교체해 주시면서 사용하세요. 끝은 이 헤라로 꾹꾹 눌러주세요. 오, 너무 잘 붙였다.
670. 그럼 이제 벽 길이에 맞춰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접을 때 처음에 딱 옆을 맞춰서 접은 거여서 아마 많이 틀어지거나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겹쳐진 상태에서 바로 벽지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리콘으로 싸주시고 해야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또 도배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서 계속 이제 인테리어를 맨날 바꿔야 돼서 실리콘 안 쓰고 그냥 도배 플루만 이용해서 도배를 하겠습니다.